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뭘 제작하고 뭐 칠하고 만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필드에서 수신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필요에 따라서 작은 배터리들을 충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 아주 귀여운 충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뭐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출시된 지는 조금 된 듯한데,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딱 좋네요. 네, M6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품을 보고 뭐 내용들도 보고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서버 테스터, 그리고 뭐 발란싱, 충전, 뭐 여러가지 몇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작다는 거죠. 한번 개봉해 볼까요? 작기 때문에 기체의 수신기 배터리, 일단은 좀 개봉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기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쌌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시장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저렴한 충전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그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라는 거겠죠. 열어볼까요? 툴키트 RC라는 곳에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보다 작네요. 그죠? 보면은 네, USB. 네, 어디다 쓰는 것일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에는 매뉴얼이 있고요. 간단하게 매뉴얼이 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일단 볼까요? 충전 인풋, 충전을 하는 것들은 7V에서 28V 입력입니다. 그래서 맥스 12V까지, 12A죠. 12A까지 네, 메인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일반 파워 서플라이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파워 서플라이가 12V에서 24V를 사용하는데, 지금 7V까지이면은 상당히 매력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타입은,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입은 여기 보시면 짠, 칼로 하면 좀 그런가요? 무엇을 할까? 드라이버로 하면 되겠네요. 보시면 리포 배터리, 그리고 리포 HV 타입 있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이 있네요. 1셀부터 6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22.2V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소 배터리, 수소 배터리 1셀부터 16셀까지 가능하고, PB 납축전 배터리죠. 네, 이건 뭐죠? 1에서 105? 죄송합니다. 1셀부터 10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차지 파워는 10A까지 가능합니다. 150W, 10A 하면은 10,000mAh죠. 10,000mAh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6셀에 10,000mAh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진짜겠죠? 10,000mAh까지 가능하려면 200W 정도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충전 속도가 좀 늦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디스차지 파워 해가지고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리폴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방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뭐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할 때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하시는데,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데, 배터리를 사용하고 스토리지 모드 한 3.8V로 충전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방전을 잘못하게 되면은, 셀이 안 좋은 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부름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SB, 뭐 일반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네요. 2.1A, 5V, 그죠? 급속 충전, 3V까지, 3A까지 급속 충전인데, 뭐 2A 정도도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USB 3.0 업그레이드, 뭐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서버 테스트나 이제 신호에 관한 부분인데, PWM 신호는 880에서 2200,
서버가 보통 저희들이 보통 가벼운 PWM 신호가 가운데를 1000으로 1500으로 기준을 두면 뭐 엔드값 하이엔드 값이 플러스 100이죠. 플러스 100이 보통 2000,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보통 1000 정도를 두죠. 근데 그 이하로 880부터 220, 한 20 정도의 여유를 더 두었네요. 뭐 20 정도의 여유를 더 두는 건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밍을 세팅할 때는 조금 더 낮은 값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PPM 신호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뭐 8채널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S버스. 이게 상당히 이런 기능이 이제 볼테이지 이런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파를 보내서 수신기에서 각 서버로 배당이 될 때, 신호가 배당이 될 때 안정적인지 안 안정적인지를 사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서버들 자체도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면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똑같은 PWM, PPM, SU의 파워, 이런 아웃풋 신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입력 신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당히 좋네요. LCD는 1.8인치, 해상도는 RGB 160에 128 픽셀로 되어 있고요. 뭐 30cm짜리 케이블도 들어있고,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시그널 아웃풋 포트 3번 시그널, 이제 시그널 포트군요. 그리고 아웃포트, 스티키, 엔터키, 뭐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도 되고, 뭐 신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뒤에는 뭐 자국어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국어 매뉴얼로 되어 있고, 한국 매뉴얼은 없습니다. 또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이게 이런 게 참 구입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필름이 들어있다라는 게 참 좋죠.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많이 나오다 보면 어쨌든 경쟁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뒤쪽에는 팬이 있는 거 봐서는 아마도 이제 충전할 때 FET에서 열이 나는 걸 식혀주기 위한 것 같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인풋에서 7V에서 28V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그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5V 아웃풋이겠죠? 5V 2.1A 핸드폰 충전 같은 거 할 때 보조 배터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보통 필드에서 RC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작은 배터리를 보면은 뭐 이런 3셀, 그렇죠? 4셀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과거에 저 같은 경우도 필드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해서 남는 여분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한 4000mAh 정도 되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꽂아서 USB 포트를 핸드폰을 충전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충전기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는 다리가 있네요. 접이식.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각도가 몇 도나 될까요? 한 10도, 15도 정도? 이렇게 좀 때릴까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가 그 수신기 배터리로 사용하는 배터리인데, 2셀 550mAh입니다. 보통 안전성 있게 사용한다면은 보통 단엽기의 경우는, 풀사이즈 기체의 경우 단엽기의 경우는 한 4번 정도, 5번, 6, 7번까지도 가능은 한데 좀 위험하죠. 전압 하강 때문에 요즘 서버들이 아무래도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3, 4번 정도 사용하고, 보급기의 경우도 한 3번 정도 사용하는 배터리인데, 이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를만 4, 5개씩 갖고 다니긴 하는데, 뭐 굳이 배터리를 기체에 넣고 빼지 않아도 바깥쪽에서 충전을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번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정리 좀 하고, 자,
메인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3셀을 사용해서 메인 전원을 넣었고요. 네, 지금 이제 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신기에 사용하는 배터리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550mAh 2셀입니다. 550mAh고 이 배터리가 상당히 작죠.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데 이 배터리로도 풀 패턴기의 경우 한 단역기의 경우는 한 4번 정도는 충분히 비행을 합니다. 6번, 7번도 되긴 되는데 만충전 8.4V에서 제가 보통 잔량을 볼 때는 7.5, 7.6 이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간 그 토크가 좋은 서버들이 순간 풀타각을 칠 때는 전압 하강이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이 바란싱 커넥터가 지금 맞지를 않아서 이 친구는 테스트 해보기가 그렇고요. 일단 해놓고 지금 이 배터리 880mAh인데 이 배터리도 제가 그 수신기용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무게는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작은 거보다는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방전이 되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충전 모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3개 정도를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를 보면 HV 타입, 리페 타입, 리튬이온 타입, 수소, 그리고 납충전, 이렇게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배터리들은 다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으로 맞춰 놓고요. 리튬이온 이제 리튬 폴리머죠. 제가 혹시 리튬 폴리머라 리튬이온? 리튬 폴리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압은 보통 4.2V인데 저희 경우는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장 좋은 건 4.2V죠.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2셀로 세팅되어 있고요. 880mAh이기 때문에 지금 0.9A. 뭐 디스차지에 대해서는 뭐 의미 없고요.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싱은 항상 꼽을 때는 검은색, 빨간색이 있죠. 항상 이 검은색이 1번입니다. 1번 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좀 기준에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해볼까요? 8.4V. 자, 충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8.23V, 0.88A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6.5W 정도. 그리고 옆에 보면 잔량, 들어가는 양들. 항상 이 들어가는 양들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항상 일정하고, 배터리가 여러 개라도 항상 그 사용했던 배터리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똑같은 용량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똑같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요 잔량이 거의 맞습니다. 들어가는 양이.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인풋 12.2V 메인 배터리의 지금 전압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충전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40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충전기 내부의 전압이 FET 쪽 전압이 온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팬이 돌겠죠. 이제 FET를 시켜주려면 그래야 해서 지금 옆에를 보면 밸런싱을 꽂았기 때문에 셀당 전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저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1.7, 1.5. 근데 이 배터리들이 작은 배터리, 지금 이와 같이 이 작은 배터리일수록 사실 저항값이 좀 높아서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저항값은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아주 작지만 아주 대단한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배터리를 뭐라 그럴까요? 그 잔량 및 밸런싱, 밸런싱이죠. 밸런싱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저항값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측정에서 들어가서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장면이죠. 같은 장면인데 여기서 지금 볼테이지는 셀 전압은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아까 같은 밸런싱도 지금 1번이 높이 때문에 1번에 지금 색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밸런싱을 찾고 있습니다.
뭐 저희 경우는 밸런싱은 뭐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지금 모드 상태에서 그 볼테이지를 한번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저하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네, 뜨네요. 36에 37. 네, 사실 뭐 이렇게 충전을 다 한 상태에서 저항값을 보는 거는 뭐 크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네, 자꾸 이게 터치는 안 됩니다. 자꾸 터치를 누르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기능에서 보면은 네, S버스, PPM, PWM 해가지고 이 기능들은 무엇이냐면 그 수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보통 그 수신기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벌크 수신기가 많죠.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저는 후타바 제품을 사용하는데 후타바 2008SB 네, HV S버스가 되는 버전인데 벌크 수신기의 경우는 그 노이즈가 생겨서 이런 화면상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서버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에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 노이즈가 생기는 거는 뭐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수신기를 바꿔본다던가 서버로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전원이 들어가는 선에 그 패러코어 같은 이제 그런 부속품을 달아서 이제 그 노이즈를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S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죠? 네, 조종기 일단 켜고요. 수신기에다가 배터리를 꽂고요. 네, 양쪽에다 이렇게 네, 앞놈이 아닌 네, 순놈으로 되어 있는 네, 커넥터를 이용해서 S버스 단자에 꽂고, 아이고, 그리고 옆쪽에 보면 네, 시그널 포트가 있는데 시그널 포트에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바뀌었죠? 자, 이제 이 조종기를 같이 보여드려야 돼서 좀 확대를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좀 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로틀을 움직이면 네, 3번 채널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4번 채널 로더, 엘리베이터, 네, A 로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하이 값이 지금 플러스 100이죠. 조종기상에서 AFR 값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플러스 100이 지금 1940, 그리고 반대가 1101로 지금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보통 중립값은 1500 정도로 보죠. 1500인데 지금 1521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 그리하여서 이거를 여기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드론을 레이싱 드론 하시는 선수분들은 알겠지만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따로 지금 베타 플라이나 이런 컴퓨터에 뭔가를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네, 그 레이싱 드론 하는 선수들은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거를 이렇게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뭐 일반 고정익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서버 모니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서버 모니터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요 리스폰스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 수신기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값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스로틀이 하이값하고 뭐죠? 리버스가 걸려 있죠. 대부분 후타바는 스로틀 리버스 걸려 있는데 볼까요? 에일러론 한번 볼까요? 1940인데 여기서 에일러론 값을 네, 이렇게 줄이게 되면 네, 엔드포인트 값에서 네, 이렇게 치수가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뭐 1900에 맞춰 놓고, 반대 마이너스 값 같은 경우는 1100, 뭐 900이면 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네, 무관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중요히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다 플러스 가스로 한번 볼까요? 다 플러스 가스로 보면 다 1101로 네, 픽스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194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S버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보시면, 자, 이제 조정 옆에 좀 빼놓을까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네. S버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PPM, 그 PWM 신호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체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이제 세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게, 네, 편리하게, 네,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그래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S버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신기를 제거를 할게요. 자, 초점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지금 S버스에서 일단 나오고요. 아웃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대충 매뉴얼로 봤을 때는 그 충전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전압을 설정해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스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매빅 2, 네, DJI 매빅이죠. 매빅 2나 뭐 이런 매빅 S, 팬텀들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효자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효자네요.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아이고, 자꾸 터치를 하려고 하네요. 이제 S버스, PPM, PW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PWM 같은 경우는 서버 테스터를 할 수 있는, 네,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서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바 지금 브러시리스 서버인데, 잠깐 옆으로 좀 해놓고, 똑같은 아까 시그널 부분에다가 배터리를 꽂고, 한번 볼까요? 매뉴얼이라면은 오토 1, 2 해가지고 서버에 움직이는 양들, 지금 그 신호값은 1000에서 2000대로 되어 있죠. 중립은 당연히 1500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 값과 주파수 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토 2, 네, 오토 3, 뭐 오토라 하지만 점점 빨리 가는 거군요. 그리고 제 아래 거를 보면 이제 그 노멀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그죠? 중립 세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어떤 중립값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1500이라고 하면, 네, 이 터치보다는 휠이 훨씬 편합니다. 뭐 그리고 지금 뭐 사이클에 대한 속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기체 대부분 서버 테스터들 많이 사용하시죠. 기체 조립하기 전에 기체의 중립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버 테스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스크롤도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진 않네요. 네. 뭐 PPM도 마찬가지고 S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뭐 기체를 처음에 제작할 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PPM은 당연히, 네, PPM은 당연히, 아이고, 이게 좀, 네, 의미가 없습니다. PPM에서 잡아주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서버 테스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제 세팅 매뉴얼입니다. 세팅 매뉴얼이라서 지금 보면 창이 3개란 얘기겠죠. 그 메인 배터리의 로우 인풋, 메인 배터리의 그 전압의 기준, 네, 10V로 잡혀져 있고요. 파워는 200W 정도로 기본 세팅인 것 같네요. 200W 이상은 안 올라가겠죠. 지금 150W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네,
사용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70도로 세팅해 놨는데 아마 이 자체적으로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마 컷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충전하는 경우, 배터리 셀 분량인 경우 계속 충전이 더군다나 반란신 충전을 하게 되면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컷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5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차지 모드하고, 디스차지도 이제 계속 방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두고 사이클을 두고 방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아이드 비프, 소리 관원 비프, S버스, 그리고 백라이트는 12, 최고이겠죠? 필드에 사용을 내면 좀 밝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이고, 부저도 소리의 형태가 다르죠. 점점 하이톤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테마인데, 테마도 이렇게 밝은 버전이 있고, 다크가 좋겠죠. 눈 나빠집니다. 다크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것들은 그리고 뭐 이 언어는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디폴트로 오케이로 되어 있고요.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대부분 기능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뭐 작지만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구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아직 많이 사용해 보질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면서 또 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USB가 5V 2.1A인데 뭐 핸드폰이나 기타 제품들을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충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핸드폰은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러한 것들 맞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이 내구성만 좋다면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이 지금 툴킷 RC라는 회사에서 이게 M6이고 지금 이 이상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로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이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서버 테스터 부분하고 S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필드에서 이런 수신기들 배터리들을, 작은 배터리들을 이제 충전해서 사용하게끔 하려고 그런 필요 용도에서 구입하게 됐는데,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론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 F3 선수들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5셀에 5000mAh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개를 사용하게 되죠. 2개를 사용하게 돼서 직렬로,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데,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2개만 있으면은 10셀을 10셀을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이론상으로 보면은 뭐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게 큰 용량을 충전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배터리들, 그리고 뭐 드론 배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론 축구에 사용하는 배터리인데 4세 2000mAh, 2200mAh죠. 이런 배터리들 간단하게 충전할 때는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이게 새 제품을 저도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로 열심히 공부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